확률 대단원 2부 11번 문항부터 다시 봐요. 자, 11번. 스페인, 프랑스, 독일 축구 경기를 하는데 스페인이 프랑스를 이길 확률 3분의 2. 각각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길 확률들을 줬고요. 비기는 경우가 없대요. 이 세 나라가 모두 서로 한 번씩 경기를 할 때 2승을 하는 나라가 생길 확률을 구해보래. 그러면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것을 표로 잠시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 표로 이렇게 그려본다면 승리와 패배를 하는 팀을 선생님이 이렇게 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나한테 나라는 지금 스페인, 프랑스, 독일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세 나라가 있다는 거야. 그럼 볼게. 스페인과 프랑스가 경기를 하였을 때 스페인이 승리를 할 수도 있고 프랑스가 승리를 할 수도 있어. 스페인과 독일이 경기하였을 때 스페인이 이길 수도 있고 독일이 이길 수도 있지. 마지막 프랑스랑 독일이랑 경기를 하였을 때 프랑스가 이길 수도 있고 독일이 이길 수도 있어. 이렇게 표를 선생님이 그렸어. 비기는 경우는 없다고 하였어요. 그러면 그때의 확률을 여기다 써볼게. 지금 여러분한테 준 정보요. 스페인이 프랑스를 이길 확률, 여기가 3분의 2라고 확률을 줬고, 그리고 프랑스가 독일을 이길 확률, 얘의 확률 2분의 1을 줬으며, 그리고 독일이 스페인을 이길 확률, 여기의 확률이 5분의 2라고 준 거야. 그럼 나머지 표를 채워야 되겠지. 비기는 경우가 없으니 스페인과 프랑스가 경기하였을 때 스페인이 이길 확률이 3분의 2라는 건 프랑스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라는 거지. 우리 둘이 더하면 합은 전체 확률 1이어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 표를 채우자. 얘는 5분의 3, 얘는 2분의 1. 이렇게 남은 표를 다 채울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때 나한테 구하라는 확률은 모든 나라가 서로 한 번씩 경기를 하는데 2승을 하는 나라가 생길 확률이래. 그럼 바로 답을 맞추지 않고 여러분들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냐면, 얘들아, 그냥 스페인이 말이야 2승을 했다라고 칠게. 스페인이 2승을 한 사항은 스페인과 프랑스가 붙고 스페인과 독일이 이렇게 붙는데, 어차피 나라는 3개밖에 없으니까, 맞아? 이때 스페인이 이기고 이때 스페인이 이긴 경우야. 괜찮아? 근데 나는 궁금하다 이거야. 뭐가 궁금한 거냐면, 잘 들어봐. 스페인이 2승을 했으면 그러면 이제 프랑스랑 독일이 이렇게 경기를 할 텐데, 프랑스랑 뭐가 경기를 한다고? 독일이 경기를 할 텐데, 괜찮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아니 선생님, 프랑스가 승리를 하고 독일이 패배를 하는 경우와 프랑스가 패배를 하고 독일이 승리를 하는 경우도 이렇게 케이스 분류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한 학생이 있었다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돼서 이게 무의미한 짓이라는 거야. 왜 무의미한지를 봐야 해. 잘 봐. 스페인이 프랑스를 이길 확률이 몇 분의 몇이래? 3분의 2 곱하기, 나는 스페인이 지금 2승한 확률을 구하고 있는 거야. 스페인이랑 독일이랑 했을 때 이길 확률은 몇 분의 몇? 5분의 3이야. 그럼 내 말 잘 들어. 이제 나의 관심사항은 여기야. 프랑스가 승리하고 독일이 패배할 확률은 몇 분의 몇이지? 여기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을 곱해. 그럼 이 B의 확률도 3분의 2 곱하기 5분의 3. 스페인은 2번 이기고 그 남은 한 경기에서 독일이 승리할 확률, 독일과 프랑스가 붙었을 때 다시 독일이 승리할 확률은 2분의 1이야.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한 것 자체가 스페인이 몇 승할 확률인 거지? 2승일 확률인 거 맞지? 그런데 걔는 3분의 2 곱하기 5분의 3에 얘가 공통인수에 여기에 뭐라고 갖다 써야 되는 거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갖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결국 얘는 전체 확률 뭐가 되기 때문에 1이 되기 때문에 스페인이 2승을 했다라는 그 자체는 여기까지만 생각해주면 되잖아. 얘네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누가 이기지? 이런 것들은 관심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가 꼭 2분의 1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얘가 이길 확률이 만약에 10분의 7이었으면 여기는 몇일 수밖에 없으니까 10분의 3일 수밖에 없으니까 둘이 더하면 항상 전체 확률 1이 되기 때문에 괜찮아? 이 구조를 봐야 된다고.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바로 답을 맞추러 갑시다. 이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2승을 하는 나라가 생길 확률을 구하라고 하니 케이스는 이렇겠네. 스페인이 2승할 수도 있고 프랑스가 2승을 할 수도 있고 독일이 2승을 할 수도 있지. 케이스를 분류했으면 항상 머릿속의 생각은 각각의 케이스에 중복이 생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나라가 3개야. 중복이 있어 없어? 중복이 없다라는 거지. 그럼 이젠 가볍게 계산해 주시면 돼. 괜찮습니까? 스페인이 이길 확률이요. 어디만 보면 되는 거지? 여기만 보면 돼. 즉 여기만 보면 돼. 그래서 스페인이 2승할 확률은 3분의 2 곱하기 5분의 3. 프랑스가 2승을 할 확률은 여기만 보면 돼.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여기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독일이 2승할 확률은 어디만 보면 돼? 즉 여기만 보면 돼. 그래서 어떻게? 5분의 2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그래놓고 나 다 더한 게 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12번 문항이요. 빔을 띄우고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쓰진 않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얘는 우리가 아는 월드컵의 토너먼트에 대한 그 문제가 아니에요. 설령 패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패자 부활전이 존재하는 게임 방식입니다. 그리고 각 팀이 이길 확률이 모두 2분의 1로 같다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한테 뭐를 알려주는 거냐? 내가 도빈이랑 경기를 하였을 때 우리들이 경기했을 때 각각이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건 내가 이길 확률도 2분의 1, 얘가 이길 확률도 2분의 1이라는 건 어떤 말을 함축하고 있는 거지? 비기는 경우는 없다라는 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그럼 내가 주목하는 걸 볼게요. A팀이 우승하였을 때를 전체라고 생각하자니까 난 일단 문제의 구조 자체를 전체라고 불리는 건 A팀이 우승을 한다는 정제하에 이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보고 싶어요. 괜찮습니까? 그럼 볼게. A팀은요. 승리를 바로 3번에서 승리를 하여서 우승까지 갈 수 있어요.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한다는 거죠. 여기 가에서 승리를 하고 나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바로 결승전인 마로 가서 승리하는 경우요.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2분의 1에 몇 승이 되는 거죠? 3승이 되는 거죠. 3번 이겨도 우승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두 번째, 승리를 하고 나서요. 그런 다음에 얘가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겠죠.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냐? 가에서 승리를 하였지만 나에서 패배를 해서 어디로 가는 거지? 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에서 다시 승리를 해서 마로 오는 경우죠.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에 몇 승이 되는 거죠?
4승이 됩니다. 세 번째, 첫 판에 패를 할 수도 있어요. 첫 판에 패를 해서 나머지 경기에서 다 뭐를 하는 구조이죠? 승리를 하는 구조예요. 즉 가라는 게임에서 패배를 하여서 얘가 다로 패배 부활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에서 승리하고 라에서 승리하면서 마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이 경우도 있겠죠. 얘는 결국 몇 분의면 2분의 1의 4승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답을 맞출 때는 어떻게 맞추면 돼? 답 자체는 전체 확률은 이젠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확률 중에서 A팀이 가에서 이겼을 확률을 구하래. 가에서 이기는 경우는 딱 요 두 가지겠죠. 가에서 패배하는 경우 얘를 제외하는 거. 그래서 1번 더하기 2번 확률을 더해 주시면 이것이 답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그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답은 4분의 3, 그래서 2를 더하면 7 이렇게 잡힐 거예요. 이젠 13번 문항 볼게요. 13번. 문제에 오류가 있습니다. 먼저 답지가 해설했었던 그 사고방식을 먼저 보여주고 오류인 이유, 그리고 답지처럼 해설을 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추가돼야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공부의 포인트를 잡아 드릴게요. 현재 주어진 사항을 볼게. 어떤 사람이 방에 모기향을 피우고 잔다고 한다. 모기 한 마리가 이 사람의 방에 들어왔을 때 다음날 아침까지 사람을 물 확률을 3분의 2라고 하자. 그럼 여러분한테 알려준 건 모기가 사람을 물 확률이 3분의 2라고 알려준 것은 여러분한테 모기가 사람을 물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이다 얘를 알려준 거랑 똑같죠. 그리고 나서 모기향을 피웠는데 말이야, 이때 죽지 않을 확률, 이 4분의 1이라고 불리는 것은 죽지 않을 확률, 그럼 살확률이라고 할게. 죽지 않는다는 건 산다는 거잖아, 그치? 괜찮아요? 살확률이 4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한테 알려준 건 모기가 죽을 확률이 4분의 3이다 라는 거,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표시하면 좋아. 근데 지금 이 방에는 몇 마리의 모기가 들어왔대? 5마리의 모기가 들어왔을 때 다음날 아침에 내 방에 5마리의 모기가 들어왔는데 나한테 구하라는 확률은 사람이 모기에 물린 자국 3군데와, 그럼 첫 번째 모기에 물린 자국이 3개와 두 번째 죽은 모기가 2마리 일 확률을 구해달라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답지는 뭐라고 말했냐면, 얘들아 잘 들어봐. 답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 답지는 5마리의 모기는 독립시행으로 생각한다면 각각의 모기가 물고 안 물고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아? 그리고 각각의 모기가 또 죽거나 사는 확률 자체는 독립이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모기 자체는. 네가 산다고 해서 나한테 내가 살고 죽냐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는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답지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번에서 나오는 이 경우가 몰린 자국이 3자국이라는 건 5마리 중에서 무는 모기가 3마리다. 그래서 물확률이 3분의 2니까 3마리는 물고 3분의 1의 확률로 2마리는 물지 않습니다. 거기에 곱하기. 이게 1번의 확률. 그리고 2번에 대한 확률. 죽은 모기가 2마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5마리 중에서 2마리가 죽는데 죽는 확률은 몇 분의 몇이니까 4분의 3으로 2마리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4분의 1의 확률로 몇 마리가 살았다?
3마리가 살았습니다. 네, 이걸 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문제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잘 봐. 이 답지가 말하는 구조는 이래. 얘가 노렸던 건 이렇단 말이지. 어떤 걸 노린 거냐면, 생각을 가자. 이제 A. 얘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얘들아, 이런 걸 뜻하는 거야. 잘 들어봐. 1번 모기가 물렸다라고 생각해봐. 1번에 주목해. 그러면 나 5마리의 모기가 있어. 그 5마리의 모기의 이름을 줄게. A, B, C, D, E라고 주자. 1번 확률이 나오는 건 이런 거야. 문 모기가 3마리라고 불리는 것은 안 문 모기는 몇 마리라는 거죠? 2마리라는 거지. 그 안 문 모기를 선생님이 X라고 표시한다면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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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 이렇게 쭈르륵 나열하게 되면 이게 몇 가지 있다는 거야? 10가지가 있다는 거야. 왜? A, B, C, D, E 10개 중 몇 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2개를 생각하는 거니까. 맞아? 그런데 그때 확률은 다 똑같다는 거야. 왜? 물지 않을 확률이 여기서도 계산하게 되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안 묻어야 되니까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가 되는 거 맞지? 이 경우 속에서는 얘의 확률은 몇 분의 몇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B라는 모기는 물지 않아.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얘는 다시 무는 확률이고 얘는 물지 않아. 그래 놓고 다시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가는 거 맞지? 근데 우리는 얘네들이 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을 다 문뜬그려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의 세제곱이라고 말할 거거든.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 곱하기 2랑 똑같으니까. 맞아? 그럼 얘를 도대체 몇 번 더 했다는 거야? 이 케이스는 5마리 중에서 X 물지 않는 모기 2마리를 선택한다는 경우와 5마리 중 무는 모기 3마리를 선택하는 경우는 어차피 똑같죠? 나랑 오늘 밥 먹으러 갈 친구 5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한다는 건 밥 먹으러 가지 않을 친구 3명을 선택하는 거랑 똑같을 테니까요. 맞아? 그래서 여기 앞에 오는 게 바로 뭐냐면 5 콤비네이션 3이야. 얘는 그냥 여기에 주목한 거지. 근데 얘는 5 콤비네이션 2랑 똑같은 거 맞지? 그런 다음에 왜 고배 법칙이 들어간 거냐면 이렇게 들어간 거야. 얘들아 봐봐. 야, 이젠 이 10가지 케이스 중에서 얘 하나만 따로 떼어내서 생각해봐. 그럼 이런 거거든. A, B, C, D, E야. A, B, C, D, E야. 내 말 잘 들어야 해, 얘들아. 지금은 얘가 안 물었고 얘가 안 물었고 이 케이스를 생각하는 거야. 얘는 물었고 얘는 물었고 얘는 물었다야. 그럼 우리 보자는 거지. 봐봐. 내 말 집중. 그런 다음에 이제 얘네들의 생사를 결정해봐. 그럼 여기서 몇 마리가 죽어야 해? 2마리가 죽어야 되니까. 맞아? 다시 여기서 죽을 모기를 선택한다는 건 이해해? 죽을 모기를 선택한다는 건 5마리 중에서 다시 몇 마리를 선택하면 돼? 2마리를 선택하면 되는 거 맞지? 그렇게 또 몇 가지 경우가 생기겠어? 이렇게 10가지 경우가 생길 거야. 괜찮아? 그러면서 그때 각각의 확률 자체가 4분의 3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의 세제곱으로 일정할 테니. 맞아? 결국 이렇게 얘를 또 몇 번 더 했다는 거지? 10번 더 했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5C 곱하기 5C3 전체 100가지의 경우가 있고 그때 각각의 확률을 다 더해주겠다는 게 이 해석이야. 괜찮니? 그런데 여기서 잘 들어봐, 얘들아. 이 A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이렇거든. 이 답의 구조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석하려면 이래.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잘 들어봐. P 물 확률은 모기가 물 확률은 P 살고 문화 죽고 문화. 죽는다라는 건 산다는 거에 여사건이 되는 거 맞지? 이 확률은 다 동등하다는 거야. 즉 살고 죽든 간에 모기가 사람을 문다 물지 않는다라는 그거에 관해서는 행동 여행에 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 각각을 독립이라고 생각해서. 괜찮아? 독립일 때 확률은 둘이 곱하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고배 법칙으로 온 거야.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잘못됐다는 거야. 왜 잘못됐는지를 봐봐. 이제부터 답지는 얘를 노린 건데
우리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어떻게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 거냐면 그런 말이야. 나는 거꾸로 말이야. 거꾸로. 두 번째 케이스야. 나는 어디에 먼저 주목하는 거냐면 2번에 먼저 주목하고 1번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 2번의 행동 영역은 모기에 생사가 걸린 문제야. 생사. 그럼 잘 봐. A라는 모기가 있고 B라는 모기가 있고 C라는 모기가 있고 D라는 모기가 있고 E라는 모기가 있어. 괜찮아? 그럼 일단 두 마리의 모기가 죽어야 되니까 죽는 건 X라고 표현한다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을 거야. 괜찮습니까? 이렇게 이해해? 이렇게 10가지의 경우가 있는 거 맞지? 그 확률이 얘야. 괜찮아? 그러면 잘 들어봐. 얘네가 살았다 이거야. 야, 이 케이스만 생각해. 이 케이스부터 먼저 생각해. 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3마리의 모기가 살았지. 야, 죽은 모기는 사람을 물 수 있냐 없냐? 없잖아. 죽은 모기가 어떻게 사람을 물어? 안 그래? 그렇잖아. 죽은 모기는 사람을 물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럼 이 산 3마리가 사람을 물어야 되는 거 맞지? 그렇지? 맞아? 만약에 지금 이 OC라는 여기에 주목하게 되면 두 번째 경우 봐봐. 내가 산 거야. 여기에만 주목하게 되면 모기는 얘네 셋이 사는 거야. 그럼 모기가 물린 자국이 3방이라는 건 얘네 셋만이 물 수 있는 거 맞지? 죽은 모기는 물 수가 없다니까.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과 똑같아. 어떤 말이냐? P 잘 들어봐. 내가 죽을 확률이야. 내가 뭐 할 확률이라고 지금? 아까 선생님이 A를 설명할 때 칠판을 지워버렸는데 A를 설명할 때 내가 이거 쓴 거를 다시 한번 영상을 좀 참고해줘봐. 아까 뭐라고 했냐면 물확률이라 그랬어. 그리고 살고 물확률이라고 했고 이것을 죽고 물확률이라고 했어. 선생님이 잘못 설명했어. 미안. 이게 바로 B 경우가 되고 아까의 A 경우는 이런 경우야. P 사랑률은 P 물고 사랑률 가 P 물지 않고 사랑률. 이게 A 케이스였던 거야. 사랑률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물고 사나 물지 않고 사나 그냥 사나 즉 물고 물지 않은 거에 따라서 이게 A 케이스였어. 얘들 아까 내가 잘못 설명했어. 미안해요. 잘못 설명했어. 이 경우는 무냐 물지 않냐가 산다는 거에 관해서 살고 죽는 거에 관해서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고 생각했던 게 순마가 생각했던 답지야. 그리고 얘는 바로 B가 내가 지금 나열하고 있는 이 문제의 모순을 말하고 있는 거야. 물 확률과 살고 무냐 죽고 무냐의 확률은 같을 수가 없지. 왜? 죽으면 물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죽으면 물 수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이 확률 자체는 빵인 거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물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B 케이스라는 거지. 이렇게 생기면 모순이 되지 않냐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왜? 죽은 모기는 사람을 물 수 있다 없다? 없다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의 확률은 얘네 셋이 묻어야 되니까 그냥 3분의 2의 몇 제곱으로? 세제곱으로 일정하지 않냐라는 거지.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얘가 순마가 답지처럼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추가시켰어야 될까? 어떤 조건을 추가시켰어야 해? 이런 식의 트리로 갔었어야죠. 순서를 지정했었어야지. 순서를. 어떻게? 죽은 모기는 사람을 물 수 없으니까 이해해? 이 모기는 첫 번째 스텝으로 사람을 물지 안 물지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뭐가 진행돼야 해? 생사 여부가 결정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어야지만 순마가 원했던 답이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왜?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둘의 사건이 독립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지. 죽은 모기는 사람을 물 수 없으니까요. 괜찮습니까? 이 부분이 문제의 모순이었어요. 오류였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괜찮습니까? 아까 여기 부분을 선생님이 잘못 썼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말했었던 거고, 첫 번째로 말하게 되면 물거나 물지 않았다는 게 생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거고, 무슨 말은. 하지만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얘는 모순이 되죠. 죽은 모기는 사람을 물 수 없으니까요.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이제 14번 문항을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14번) 좌표 평면 위에 원점이 있대요. 나 스타트 포인트요. 0,0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가 4 이하이면 어떻게 간대? X축으로 플러스 2,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고, 그리고 5 이상이라면 그때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얼만큼? 2만큼 평행 이동한다. 요런 규칙을 줬습니다. 그때 6,0에 종착지가 6,0에 도달할 확률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아름답게 식을 세워야 해. 이 문제의 포인트는 주사위를 몇 번 던지는지 알려주지 않았어. 주사위를 도대체 몇 번 던지는 거야? 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나는 식을 세웁니다. 식을 세워보자. 어떻게 식을 세울 거냐면 이렇게 식을 세울 거야. 짝짝.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A라고 하고,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여전히 B라고 한다면, 난 지금 운동을 관찰할 텐데 좌표 평면의 세계라는 것 자체가 X좌표, Y좌표 따로 보자는 거니까 식을 세울 거야. 어떻게? X좌표의 입장에서 식을 세운다. X좌표의 입장에서 식을 세운다는 것은 4 이하의 눈이 A번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까? 어떻게 가는 거죠? X축으로 2A만큼 가니까 X좌표만 주목하겠다는 거야. 2A만큼 가. 그리고 나서 5 이상의 눈이 B만큼 나왔대. 그럼 빼기 1. 그래서 마이너스 B는 X좌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6으로 가야 해. 두 번째, Y좌표에 대한 식을 세울게. Y좌표. 4 이하의 눈이 A만큼 나올 때 마이너스 1만큼 가니까 Y좌표만 따로 보겠다는 거야. 마이너스 A. 그리고 5 이상의 눈이 B만큼 나오면 플러스 2. 그래서 2B가. Y좌표는 0에서 0으로 가는 거니까 이동이 없어. 0이야. 이 식 두 개로부터 여러분들은 미지수 두 개다 보니까 A와 B의 값을 정확하게 구해내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계산하자. 1번식이요. 그냥 그대로 갖다 쓸게. 2A-B는 6이랍니다. 2번식이요. 2배에서 갖다 쓸게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4B는 0이랍니다. 식 두 개 미지수에 나 변변 더할 거예요. 변변 더하게 되면 3B는 6이 되기 때문에 B의 값은 몇이 되더라? 2가 되더라. 그럼 B의 값이 2면 A의 값은 몇이 되더라? 4가 되더라. 선생님 그렇군요.
여러분들은 뭐를 구해내실 수 있었습니까? 이젠 전체 몇 번 던졌지? 4번, 2번. 괜찮아? 전체 몇 번? 6번 던졌구나 라는 거를 구해내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그러면 이제 확률을 구하라는 거니까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몇 분의 몇? 3분의 2요. 6분의 4, 3분의 2.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거는 5, 6. 6개 중에 2개, 그래서 3분의 1이요. 답 같았습니다. 난 전체 주사위를 몇 번 던져야 되고 6번 던져야 되고 그 6번 중에서 4 이하의 눈이 몇 번 나와야 해? 4번 나와야 해. 그래서 3분의 2의 확률로 4번 나왔다면 5 이상의 눈은 3분의 1의 확률로 몇 번? 2번. 이 자체가 답이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거 계산하시면 답입니다. 그래서 계산한 것은 243분의 80이 나올 거예요. 이젠 대단원 마지막 문제 15번 문항에 대한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느 질병에 대한 치료법으로 1단계 치료를 하고 1단계 치료만 성공한 환자만 2단계 치료를 하여 2단계 치료까지 성공한 환자를 완치된 것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1단계의 치료가 완료돼야 되고 2단계에서도 치료가 완료돼야 되는 거, 이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쳤을 때 둘 다 치료가 완료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자? 우리가 완치라고 합시다. 그런데 1단계에서 성공할 확률, 완치될 확률이 여기서 완치될 확률이 2분의 1이고 2단계에서 완치될 확률이 몇 분의 몇? 3분의 2라는 걸 알려줬어. 그러면 완치되지 못한다라는 걸 한글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불완치. 완치되지 못할 확률은 2분의 1이라는 거고 완치되지 못할 확률은 3분의 1이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걸 그냥 X로 표현할게요. 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치료법을 적용하였을 때 완치된 것으로 판단돼 환자가 2명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네. 답 자체를요. 4명 중에 2명이 완치가 돼야 됩니다. 내가 완치되는 것은 네가 완치되는 것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독립시행으로 보게 되면 완치되는 건 2명, 완치되지 못하는 건 몇 명? 2명 이렇게만 하면 되죠.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그럼 완치될 확률은 몇이야? 1단계에서도 완치되는 건 몇 분의 몇? 2분의 1 곱하기 2단계에서도 완치되는 건 몇 분의 몇? 3분의 2. 그러면 우리들의 확률은 몇 분의 몇? 3분의 1. 이것이 완치될 확률이잖아.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괜찮아?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것은 몇 분의 몇? 3분의 1. 그럼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건. 그래서 이 자체가 답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르게 문제를 좀 푼다면 이렇게 풀어도 되지 않냐라는 거야. 물론 1번이 가장 깔끔하고 첫 번째 풀이가 가장 깔끔하고 케이스를 분류한다는 거지. 1단계, 2단계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하게 되면 1단계 4명 중에서 4명이 다 완치되면서 2단계에서 몇 명? 2명이 완치되는 경우와 1단계에서 3명이 완치되고 2단계에서 2명이 완치되는 경우와 1단계에서 2명이 완치되고 2단계에서 2명이 완치되는 이렇게 몇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3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아? 그럼 1번에서 완치될 확률은 몇이야? 4C4. 괜찮아? 뭔 소리인지 이해해요? 그리고 여기 2분의 1의 몇 승? 4승. 앞대가리만 먼저 생각하는 거야. 4명 중에 몇 명? 3명.
근데 완치랑 불완치 얘 확률이 똑같으니까 2분의 1의 몇 승? 4승. 그래 놓고 4 컴비네이션이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뒤의 확률을 곱해주자는 거지. 이젠 여기는 완치된 4명 중에서 2명만이 완치돼야 되니까 4 컴비네이션 2에 3분의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이때는 3명 중에서 2명이 완치돼야 되니까 3 컴비네이션 2요. 괜찮아? 3명 중에 2명이요. 그래서 완치될 확률은 3명 중에 2명 곱하기 3분의 1의 1승. 다시 곱하기 2명 중에 2명이 완치요. 그래서 이 컴비네이션이 3분의 2의 2승. 얘네들을 각각 계산한 다음에 더한 거 자체가 답이 될 수도 있긴 하나. 괜찮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지 않냐. 괜찮습니까? 이거 계산하면 27분의 8 답은 2번이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